저희가 지금 이제 제목 그대로 지금 AI 시대에 우리 부모가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어야 될지,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서 우리는 또 이 AI를 또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또 우리 가정에서 그 포인트는 몇 가지 정도를 우리가 잡고 있는지 간단하게 먼저 소개를 제이든이 열겠습니다. 제가 이 주제는 이제 지난번에 그 성공회대 거기에서 요청이 있어가지고 그 신림동의 양화중학교에 가서 이 주제로 강의를 했는데, 이제 이 주제 갖고서 쭉 앞으로 당분간은 핫 이슈이기도 하니까 이 주제를 한번 가봐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던 중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던 찰나에 이제 또 만나 뵙게 돼가지고 여기서 포문을 열면 되겠다 생각을 또 하게 된 거거든요. 일단 그동안 이제 카톡 방에서 많이 이야기를 나누고 또 공유를 드렸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오늘 또 말씀드리면서 주의하려고 하는 것은, 유튜브에서 흔하게 들을 수 있는 이야기는 우리가 최대한 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에 대화 나눴던 얘기를 여기서 재탕하는 일은 없어야지 시간을 아낄 수 있으니까 이제 이 부분에 포인트를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를 처음에 좀 드리자면, 저희는 크게 이제 세 가지인데, 첫 번째로 이제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인문학 공부. 예, 그건 뭐 다 아시죠? 근데 인문학 공부라고 하면 너무 추상적이지 않나요? 그럼 이제 인문학 공부를 부모님이 시켜야 된다 그러면 책 이만큼 사가지고 이제 너희들한테 이제 읽어라. 예, 한 대 더 들어가서 읽은 것을 독후감 써라. 이러면 뭐 부모가 할 수 있는 인문학 공부 다 한 거 아니냐,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인문학 공부라는 것 자체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이 인문학 공부를 시킨다라는 것에 대해서 뾰족하게 방향을 잡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겠죠. 인문학 공부를 해서, 그래서 인문학적 소양이 생긴 사람이 뭘 갖게 됐을 때 그것이 나중에 가서 이제 사회생활 하면서 개인적 라이프나 아니면 비즈니스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도움이 된다는 거야. 이 포인트가 사실 핵심인 거죠. 근데 그 부분이 아무래도 좀 인문학 공부 씬에서는 많이 이야기가 안 되고 있는 것 같고, 또 이제 비즈니스 씬에서는 이야기가 좀 되고 있지만, 이제 비즈니스 씬에서의 이야기가 좀 이게 학부모님들한테는 넘어오지 못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인문학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인문학적 소양이 깊어지면 도대체 어떤 능력이 생긴다는 걸까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실 수 있는 분 계실까요? 근데 인문학 공부가 도대체 어떻게 연결된다는 거야? 이거에 대한 물음표는 있으셨죠, 아무래도. 네, 너무 추상적이고. 저희는 그건 딱 한 가지라 생각해요. 인문학 자체가 사람에 대한 것을 공부하는 학문이잖아요. 그죠? 사람을 잘 알게 된다는 것은, 즉 고객을 알게 되는 거죠. 핵심은 고객이에요. 비즈니스라는 것 자체가 결국은 사람한테 관심이 있어야 이 사람이 어떤 페인 포인트를 갖고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사람한테 관심이 있고 관찰을 계속 할 수 있어야지. 그리고 이제 인문학적 소양이 깊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심리가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지, 작동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어야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이렇게 가면 이 사람이 아픈 건데, 이렇게 가면 이 사회가 이게 아픈 건데, 이런 무리는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갈 때 이런 문제가 생기면 안 되는데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데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걸 아는 거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가야 되는데 라는 걸 또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페인 포인트와 문제 발견, 그리고 솔루션, 문제 해결, 두 가지 축이 나오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본인이 이제 기업가 정신이 있으면 본인이 회사를 차릴 수 있는 거고, 또는 누군가가 차린 회사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과 힘을 합쳐서 코파운더가 되든, 그래서 같이 창업을 하든, 아니면 같이 직원으로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된다 하더라도 뭔가를 해낼 수 있는 역량 자체가 베이스가 깔리는 거죠. 그래서 인문학을 공부한다는 것 자체가 책을 통해서만 한다라고 보면 안 된다는 생각이 이제 머릿속에 들어가실 거예요. 사람을 공부하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을 관찰하는 걸 공부하는 거라는 거죠. 삼국지 아무리 읽는다 해도 거기에서 이제 유비가 이런 상황이 이렇고 관우가 이런 상황이 이렇고, 그것은 아주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고 올 수 있는 스토리이긴 한데, 가장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가족이죠. 결국은 엄마 아빠가 서로를 어떻게 관찰하고 있는가, 어떻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에 대한 것을 어떻게 집어넣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해 나가는 것인가? 나고 있는가? 이제 이런 것들이 가정에서 배우게 되는 거죠. 형제가 있다면 형제에 대한 부분, 또 친구들이 있다면 친구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이 우리가 다 스터디를 할 수 있는 포인트인 거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인문학 공부에 대한 것을 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일상 속에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과 생기는 이슈들이 있죠. 이거를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절대 넘어가지 않아요. 이게 되게 공부하기 너무 좋은 포인트인 거죠. 그러면 이 이슈가 왜 생겼을까? 아까 그 사람은 이런 상황에 왜 이런 멘트를 날렸을까? 왜 이런 불편한 상황이 생겼을까? 왜 이런 생각지도 못한 좋은 상황이 생겼을까? 등등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놓고 이 아젠다를 놓고 대화를 할 때 다 각기 다른 생각을 갖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다른 생각을 이제 나누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 어떤 특정한 기준을 놓고서 이제 우리는 이런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그때 이제 인문학적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근데 그럴 때 사실 이게 아이들한테 저희 아이들이 삼국지도 읽고 했지만 유비가 그때 이렇게 했잖아. 관우가 그때 이렇게 했잖아. 뭐 하다못해 뭐 부처가 이랬잖아. 예수님이 이랬잖아. 그거보다는 드라마 아저씨에서 이런 일이 있었잖아. 그리고 도깨비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 근데 그 얘기가 이 삼국지 이야기 여기서의 이야기나 성경에서의 이야기나 이런 데서의 이야기들과 쭉 궤를 함께 하잖아. 이렇게 얘기했을 때 잘 먹히죠. 네. 아이들이 좋아하는 웹툰, 아이들이 좋아하는 만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컨텐츠들이 좋은 메시지를 담고 있는 컨텐츠들이 있잖아요. 좀 개인적으로 뭐 나루토라든지 블리치라든지 요즘 아이들이 좋아하는 최근 만화는 아니죠 이게. 네. 얘기하다 보니까 살짝 연식이 됐네요. 네, 살짝 연식이 됐는데 네, 많이 나옵니다. 네, 원피스는 아직 안 끝났죠. 네, 원피스는 3세대짜리 만화죠. 네, 아무튼 이제 그런 만화들 그런 것들 이제 최근에는 저희 이제 슬램덩크도 감사하게도 네, 봐주셨는데 그런 것들을 갖고 이야기를 할 때 잘 먹힌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이 그 인문학적인 어떤 소양을 부모님이 갖는다 했을 때 아주 예전에 고전만 요즘 막 고전 얘기가 나오는데 고전을 무시하는 게 절대 아니고요. 다만 고전에만 너무 가 있으면 커뮤니케이션이 어렵다. 우리가 뭔가 사람을 알고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핵심이지 고전에 너무 방점을 찍은 나머지 이 핵심을 잃어버리는 것은 저는 안 된다 생각해요. 그러느니 차라리 정말 최신 드라마나 최신 만화 갖고라도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생각해요. 전 또 개인적으로 이제 요즘 아이들하고 케이팝 춤도 추고 그런 경험을 했었는데 저는 이 아이돌들을 정말 진심으로 존경하게 됐거든요. 예. 듀스나 서태지 아이들은 요즘 시대에 태어났으면 데뷔도 못했다. 네, 연습생 때 잘렸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요즘 연예인들 정말 아이돌들 너무 헤비한 것 같아요. 그 스케줄이나 공부해야 되는 것들이. 근데 특히 이제 JYP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정신교육을 또 철저히 시키기로 유명하잖아요. 아이들이 그런 쪽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갖다가 이야기 또 많이 해요. 네. 아이들이 또 쏙쏙 들어가요. 고전 얘기할 때 이러시면 안 될 텐데 막 이런 반응이 있다가 그것이 빨리 이제 넘어와야죠 이제. 성경에 이렇게 써 있었잖아. 빨리 넘어오다가 드라마 얘기하면서 JYP 얘기도 하고 이런 걸 했을 때 결국은 전달이 된다. 그런 맥락에서 이제 인문학에 대한 것이 한 꼭지. 두 번째가 뭐냐면 제가 그 헐리우드 배우 영상 올려드렸죠. 혹시 좀 찾아보셨나요? 뭔가 나름대로 생각해 보셨나요? 왜 아니 이렇게까지 그 양화중학교에서 제가 강의했을 때 그 학생들이 경악을 했어요. 이 영상을 보고 아니 이 정도 사람들은 아무 문제 없을 줄 알았는데 저 사람들이 자기네들 밥줄 끊어진다고 데모할 정도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근데 여기에 핵심 하나가 딱 숨어 있거든요. 배우는 무엇을 하는 사람일까요? 배우라는 직업 자체가 무엇을 만드는 사람이죠? 연기하는 사람이죠. 이 배우가 연기하는 것이 진짜를 연기하는 거예요? 가짜를 연기하는 거예요? 가짜죠.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열릴 겁니다. 점점 지금도 열리고 있는 거고 더 한층 더 열릴 거예요.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에 올라간 정보들을 오프라인에서 확인하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것, 우리가 사실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는 것은 AI로 가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런데 확인을 꼭 해야 하는 것, 사실 여부를, 진위 여부를 파악을 해야만 하는 것은 사람이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가짜의 영역이냐 진짜의 영역이냐의 축을 놓고 진짜의 영역에 있어서 학습을 시키는 부분은 역시 또 가정에서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 거죠. 이건 결국 요즘에 이제 핫 이슈가 되고 있는 퍼스널 브랜딩, 이제 퍼스널 브랜딩 이슈는 많이 있는데 퍼스널 매니지먼트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퍼스널 세일즈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나라는 사람을 나답게 어떻게 구축을 할 것이냐, 나라는 사람을 어떻게 세상과 커뮤니케이션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일찍부터 이제 다져져 나갈 수 있도록 퍼스널 매니지먼트를 해주는 거. 그것은 지금 해줄 수 있는 곳이 안타깝게도 없어요. 학교에서 뭘 해줄 수 있는 것도 절대 아니고 이것은 가정에서밖에, 부모님밖에 해줄 수 있는 분이 없다라는 거죠. 세 번째 축이 이제 본질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본질에 대한 이야기는 정말 많이 하잖아요. 특히 육아 쪽에서는 본질 육아, 진혜영 선생님이 되게 유명하신 그런 이제 책도 요즘에 이제 이슈가 되고 있고, 본질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육아심에서는 본질 관련된 책도 많이 읽으셨고 본질 이야기는 충분하게 담으셨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럼 본질에는 또 다른 데 축이 필요한데, 본질과 트렌드, 본질을 그래서 얘기할 때는 가정에서 2000년 전에도 2000년 후에도 바뀌지 않는 인간이란 화두가 결국 본질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것들, 수많은 것들이 본질에서 어떻게 벗어났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 이것이 이제 본질의 축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하나가 이제 트렌드인 거죠. 트렌드인 것은 이제 뭐 트렌드에 맞춰서 뭔가를 구매하고 뭔가 그런 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변화에 얼마나 민감하게 부모님들이 바뀌어 나갈 수 있느냐라는 건데, 이게 또 그냥 바뀌어 나간다는 건 어렵잖아요. 다른 얘기가 아니라 공부하시라는 거예요.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저희 같은 경우는 매년 새로운 도전을 하나 이상씩을 꼭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아들이 이제 메타버스에 관심을 갖길래 저희가 총력을 다해서 이제 가족들이 다 제페토를 다 같이 해가지고, 그때 이제 저희가 그것도 계정을 여러 개 만들어 놓고 했었는데 계정 하나가 77,000을 찍었죠. 3개월 만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같이 하니까 이게 떡상이 와가지고 바바바바바 올라가는 그거를 같이 막 경험을 한 거예요. 이런 경험을 어디 가서 할 수 있겠어요? 이건 학교에서 한다고 해서 그게 언제 터질지 알 수가 없는 건데, 가족들이 함께 했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있었고, 역시 하나의 프로젝트로 삼아서 패션을 좋아하는 사람이 옷을 만들고, 이제 건축 설계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뭐 빌드업 이제 그 작업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이런 관리를 해보자. 제페토라는 아주 간단한 그런 이슈 하나 갖고도 가족들이 조금씩 시간을 내서 함께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변화. 그리고 이제 AI 챗GPT 나오고 했을 때 또 뭐 관련된 공부를 하면서 챗GPT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미드저니를 어떻게 사용해볼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은 전문가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이슈를 놓고 가족들이 한 번씩 건드려보는 거, 그 정도만 해도 이게 뭐 1년 내내, 뭐 한 달 내내 그렇게 매일매일 그렇게 하시라는 게 아니라, 새로운 이슈가 나왔을 때 저거 한번 해볼까? 해서 같이 알아보는 거. 이게 굉장히 좋은 것은요, 새로운 것을 배울 땐 우리 전부 1학년이잖아요. 그죠? 아이들이 더 빨라요. 그죠? 그러면 위치가 바뀌어요. 항상 우리가 부모님들은 뭔가 알고, 지식적으로 알고, 경험으로 알아서 그것을 가르쳐줘야 된다 생각하는데, 학습법의 이 효율성의 그래프를 보면요, 제일 꼭대기에 10% 정도밖에 안 되는 학습법이 티칭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전달한다 했을 때 티칭이에요. 그 밑으로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데, 제일 학습력이 좋은, 그러니까 100의 경험을 했을 때 10% 남는 게 티칭이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티칭하고 아이가 들었다, 선생님이 티칭하고 아이가 들었다, 그러면 10%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좋은 것이 LBT예요. Learning by Teaching. 가르치는 거예요. 배우자마자 가르치는 경험이 90%예요. 그러면 너무 좋은 게 부모님이랑 아이랑 새로운 도전을 막 시작을 했어요. 부모님도 모른단 말이에요. 디바이스 갖고 뭔가 해야 되는데 제페토로 뭔가 해야 되는데 너무 어렵단 말이야. 그럼 애가 한 발이라도 빨리 안단 말이죠. 그럼 애가 가르쳐줄 거라고요. 엄마 이거 이렇게 하는 거야. 아빠 이거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그럴 때 이야 얘기만 해주면 돼요. 이 교육이 자녀 교육이 정말 저는 어렵지 않다 생각하는 게 안전에 대한 거, 나쁜 것에 대한 것은 잡아줘야겠지만 그 외적인 거는요 아이들이 리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되거든요. LBT 학습이 되니까. 그러니까 뭐 제가 뛰어날 필요도 없고 아이들이 뭔가 질문을 하면 막 설명을 해주는 게 아니라 엉뚱한 얘기하고 그러네? 그게 왜 궁금하지? 난 그게 궁금한 적이 없는데 너는 왜 궁금하니? 그리고 또 엉뚱한 얘기 하면은 아빠 그 얘기가 아니라 다른 얘기라고 그러면은 그래? 뭐 책에 나와 있겠지 그러면 책 읽고 알게 되면 아빠 좀 알려줘. 그러니까 왜 부모님들이 고생을 해서 미리 공부하느라고 그렇게 고생하시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건 부모님이 똑똑해지는 거지 아이가 똑똑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공부하시면 부모님이 서울대 가시는 거지 아이가 서울대 가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똑똑해지길 바라는 거라면 아이가 공부할 수 있는 학습 환경만 만들어주고 아이가 리드해 나갈 수 있도록 하면서 나를 학생으로 네가 나를 가르쳐줘라고 하는 것이 90%에 해당하는 LBT 학습이다. 이 부분을 좀 많이 가져가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변화에 대한 거 그럼 되게 많이 편하시죠. 새로운 것을 내가 매번 공부해야 돼. 근데 이것도 있잖아요. 내가 새로운 게 나왔어. 공부해야 돼. 근데 애가 관심이 없어.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아닌 거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관심 있어 하는 새로운 것을 계속 관심 있어 하면서 나 알려줘 하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이게 관계는 포인트제거든요. 관계는 철저히 포인트제예요. 실수를 안 할 수는 없어요. 관계에 있어서. 그죠? 잘못을 안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점수를 많이 따놓으면 잘못을 좀 해도 그걸로 인해서 큰 문제가 안 생긴단 말이에요. 점수는 포인트제예요. 그래서 이거죠. 아이가 관심 있어 하는 트렌디한 것을 관심 가져주면서 점수를 많이 따잖아요? 그러면 조금 본질은 좀 어렵잖아요. 본질 이야기할 때 어렵잖아요. 어려운 얘기를 나누자고 하면은 점수가 올라가겠어요? 깎이겠어요? 깎인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게 너한테 도움되는 거니까 점수가 올라가겠지라 생각하면 이건 진짜 천만의 말씀이죠. 아이들 표정을 보셔야 돼요. 네. 애 표정이 썩어나가고 있으면 점수가 깎이고 있는 거예요. 이거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평상시에 점수를 많이 따놨으면 점수가 좀 깎이더라도 봐주신단 말이죠.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신단 말이에요. 자녀님들이. 네. 그러면 그런 것을 조율을 하면서 이제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트렌드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만큼은 지금 사실 전 세계 어느 학교가 그걸 해줄 수가 있을까요? 이게 이제 학교가 이런 거를 해줄 수 있다면 도대체 돈으로 한 사람은 얼마나 비쌀까요? 네, 저희가 그 아이들 언스쿨링 선택하기 전에 서머힐스쿨이라는 데를 알아봤을 때 저희가 알아본 데 중에 최고가 거기였어요. 1년에 한 명당 1억 들더라고요. 보내려고 하니까. 진짜 저희가 수단 방법 안 가리고 그렇게 일을 해야만 했었고 그렇게 일을 해서 부모와 자식이 떨어져 살면서 보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것을 과연 금전적 가치로 따졌을 때 이건 얼마나 큰 손실이 있는 거고 아이들에게 얼마나 큰 이익이 있는 것일까 계산을 해볼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 충분히 이건 가정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이것을 금액적으로 또 환산한다 했을 때 괜히 엄청나게 돈 벌려고 고생할 게 아니라 그걸 갖고서 직접 집에서 할 수 있는 집에서 하고 또 이렇게 창작수처럼 이렇게 주변에 좋은 컨텐츠를 갖고서 이렇게 서비스 해주고 있는 곳들 이런 곳들과 연계해서 아이들을 키워나간다면 저희는 그것만으로도 지금 시대에 필요한 AI 시대를 관통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로 충분히 키워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 세 가지 포인트 뭐 많이 말씀드리는 것보다
짧고 굵게 말씀드려서 그것만큼은 확실하게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저희 바람이고요. 남은 30일 동안 이 세 가지에 대한 것을 좀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시면서 이 세 가지를 실제로 가정에서 적용해 보시고, 적용해 볼 때 그때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어때요? 이렇게 해봤는데 이런 반응이 나왔어요. 이때는 저 당황해 버렸어요.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얘기를 단톡방에 올려주시면은 그런 것을 저희가 좀 잡아드리는 시간을 갖는다면 30일 뒤만 해도 이 세 가지만큼은 좀 자신감이 생기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이게 빨리 끊어야 되거든요. 저 가만히 놔두면 저 혼자 나한테요. 네, 우선 지금 제이드는 여기까지 우선 하고요. 앞에 이제